20대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는 비례대표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각 분야의 전문가, 비례대표를 만나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권력형 성추행을 뿌리 뽑을 성평등 및 여성 권익 전문인을 한번 연결해서 만나보고자 합니다. 한국노총 최초의 여성 산별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낸 이수진 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연결돼 있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시민당 노동계 대변인 이수진입니다. 네, 노동자 대변인 이수진. 자, 네.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좋은가 봐요.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는데 사실 4년 전에도 비례대표 출마했었지만은 그때는 좀 실패하셨습니다. 입성하기에. 자, 국회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과정 혹은 현재 지금 당선 소감 이건 어떻습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었고 또 지금은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또 출마 결심했을 때처럼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회에서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인생을 살고 계세요. 원래는 간호사셨잖아요. 네네. 간호사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인생을 사는 쪽으로 인생 방향을 확 틀어버렸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저도 현장에서 교대 근무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네. 한교대 근무를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좀 현장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수십 년간 같은 문제들, 인력 부족이라든지 또 여성들이 모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주변의 동료들이라든지 우리 후배들한테 행복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계속 전한다라는 게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변화된 모습들을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노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좀 변해야 될 부분들, 특히나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이 얼마 전에 전해졌는데, 구로 콜센터 감염가족 사망 소식이라든지, 또 부산 하수관 공사 현장 노동자 3명이 질식사 했던 사건 등 이런 비보가 이어졌잖아요. 네. 예, 특히 내일은 산재 노동자의 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현장엔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아프고 죽고 이런 가슴 아픈 현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서 출마 때 그런 어떤 각오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면서 노동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더 낮은 곳, 또 소외된 곳, 어려움을 겪는 분들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간호사 때 힘들고 어렵게 겪었던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국회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좀 뛰어야 되겠다. 내가 힘들었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원래 사실은 이제 지금 여성 산별 노조위원장을 지내고 계시니까 이 여성에 관련된 성평등과 여성 권익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겪으시면서 좀 뭔가 느꼈던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동 현장에 네. 직장 내 성평등이 제대로 확립이 된다라면은 아마 사회가 성평등해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남성에 비해서 성별 임금 격차도 상당히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로 유리천장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노동 현장 내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또 그렇다면 조직 문화도 개선해야 되고 또 그런 인식 개선, 예방 활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사실은 상당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형식적인 면으로만 치우치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은 노사 간의 문제, 사실 정부나 또 우리 사회가 전체가 함께 다시는 특히나 이제 공직사회에서 이번에 그런 어떤 낮은 그런 성인지 감수성의 네.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공직사회는 어떻게 보면 더
더 높은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가 더 필요하고 또 뭔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대로 만들어서 사실은 그런 성평등 피해자들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그런 피해라든지 어려움들을 노출하거나 오픈했을 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그 현장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처벌 조항, 기준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군요. 지금 최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희롱 사태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서 공직사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더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본인이 사실 의료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그런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 특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있던가요? 그렇죠. 저도 여성으로서 그 노동계 안에서 리더십을 세우면서 가끔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장소에 가서 그 대표자들이 쭉 들어서면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인 저는 빼놓고 악수를 한다든지, 예, 그런 일들을, 다른 분들은 모르시지만 여성 리더들은 직접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사회 그렇죠. 여러 영역에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 좀 상당히 그 결정을 내리는 그런 그 리더 그룹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이나 자격에 대해서 여전히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 영역이든 많은 그 의사결정 영역에 진출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진출을 하게 되면은 또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그 발휘해서 조직을 운영하거나 또 주변에 홍보하고 예방하고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금 더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런 공직사회를 비롯해갖고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진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좀 강력한 기준들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 전문가들에게는 악수조차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또 느끼고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런데요. 현재 이제 노동정치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여기저기서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은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최저임금 1만 원 관련해서도 오히려 노동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느낌이 좀 든다. 이런 얘기 좀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공약처럼 그 예비 후보 비례대표 후보로 준비할 때 냈던 게 제가 그 공약처럼 냈던 게 5.1 플랜이라는 게 있거든요. 5.1 플랜이요? 네. 네, 예. 그 5월 1일이 노동절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사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일은 1년 미만 근속자들에게는 퇴직급여를 주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퇴직급여도 이제는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 네. 그들도 보면은 이제 노동자인데, 일자리 변화가 굉장히 많이 4차 산업시대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회보험이라든지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래는 그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이분들 역시도 그 사회보험이라든지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에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좀 그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제가 갖고 있고 또 이 계획은 사실 한국노총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그런 노동자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인 한 600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는 사실 최저 기준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못 받는다 하면
그런 법에 보장된 노동시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고용안정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우리 사회가 좀 같이 논의해주고 동의해주고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행히 또 긍정적으로 이런 영역에 대해서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노동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역할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경제 충격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 전제 조건이 고용 유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무급휴직자나 뭐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책도 나오고 있지만 고용계획서도 쓰지 못하고 사실은 방치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면? 네, 지난번에 이제 5차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있었고요. 거기 핵심이 그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그 최악의 그런 어떤 우리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도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재난 기본소득처럼 그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가 고용 유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정부에서도 그런 고용 유지 기업들한테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그 고용 총량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라면은 그 고용 총량 유지를 위해서 노사정은 물론이거냐 또 이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그런 여러 그 단체들 뭐 이런 것 단체들과의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굉장히 지금이 그 코로나19라는 의료 재난 상황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높은 시민의식으로 여기까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신으로 조금씩 좀 참고 서로 양복하고 극복하고 지혜가 모아져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저임금 노동자라든지 그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유지 이게 결국은 생존의 문제고 이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그런 모든 일자리가 지켜지도록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여전히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셨습니다. 기본소득,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기본소득에 대한 일이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그 영역에서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기본소득을 이제는 논의해야 되지 않겠냐. 4차 산업시대에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고 변화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나 기업이나 우리 노동단체들도 준비를 이제 이미 벌써 했어야 되는 거고 상당 부분 좀 진척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의 삶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당한 소비도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런 소비를 통해서 기업이라든지 내수도 진작이 돼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사실 각자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떤 재난 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이런 화두를 빠르게 던져줬기 때문에 네. 이후에는 그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청년수당, 아동수당, 뭐 노인수당, 그다음에 농어민수당 이런 것들 다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그 기본수당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도 도출해내고 또 어떻게 뭐 재원을 나갈 것인지 이런 논의들도 함께 하면서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을 안 하면 일당을 못 버는 분들의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었습니다.